경매를 통해서 상가 점포를 취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포는 이미 그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낙찰받은 사람한테 그거 달라, 그거 달라라고 이렇게 하고 그 규정에는 상가 관리 규정에는 3개월 이상 관리비 연체하면 단전 단수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전 소유자가 그 체납한 거지만 너도 낙찰을 통해서 그 임무를 승계한 것이고 따라서 그 일정 빨리 안 내면은 단전 단수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위협해가지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납부가 안 되니까 단전 단수를 해버린 그런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은 이제 낙찰받은 사람이 관리단 상대로 관리비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채무부 전제 확인 소송과 그 다음에 단전 단수로 인해서 입은 위법한 단전 단수로 인해서 입은 손해배상 청구를 이제 본소로 제기하자 관리단이 채무부 전제 확인 반소, 그러니까 손해배상에 책임이 없다,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채무부 전제 확인의 반소를 제기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건 번호가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죠. 제가 조금 대법원 판례를 좀 찾아보니까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안에서 법원이 뭐라 판단했냐면 이건 이제 어찌 보면 연체된 관리비를 취득한 상가 점포에 연체된 관리비가 있을 때 그것을 승계 취득한 사람의 관리비 납부 의무에 대해서도 좀 판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승계 취득자인 원고가 체납된 관리비 중 공용 부분 관리비를 승계했다고 해서, 그죠? 우리가 집합건물법에 공용 부분의 관리비는 승계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승계 의무가 있다고 해서 전 소유자의 관리비 연체로 인한 법률 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관리비 납부 의무는 있지만 관리비 연체로 인한 법률 효과, 따라서 법률 효과라는 것은 단전 단수라는 겁니다. 결국 그런 관리 규정에 따른 단전 단수의 법률 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어서 원고가 구분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점만으로 원고가 승계된 관리비 지급을 연체했다고 볼 수 없다. 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원고가 구분 소유권을 승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 해오던 단전 단수의 조치를 유지한 것은 관리규약에 따른 적법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네요. 그러니까 이 점포는 전 소유자부터 단전 단수가 계속 되어 왔고 낙찰을 받은 사람이 나는 내가 연체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풀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계속 이제 단전 단수를 유지한 그런 행위였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적법한 행위가 아니다. 비록 관리규약에 따라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 의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적어도 승계된 체납관리비 지급을 원고가 3개월 이상 연체한 때부터는 관리규약에 따른 적법한 단전 단수 등의 조치로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관리단이 또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낙찰되기 전부터 이제 단전 단수가 되어 왔고 낙찰받은 사람이 풀어달라, 단전 조치를 풀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계속 단전을 유지한 그런 사건에서 관리단이 이제 뭐라 주장했냐면 적어도 낙찰받고 나서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그 사람도 단전 단수가 돼야 마땅하다 이렇게 이제 항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낙찰되고 나서 3개월까지는 저 사람이 단전 단수 되는 것은 단전 단수 돼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낙찰된 때로부터 3개월까지는 이게 자기들이 단전 단수한 게
위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해야 되더라도 낙찰받은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도 만약에 그거를 낙찰받은 사람이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런 단전단수가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항변했단 말이에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또 판단했냐면 대법원이 그 단전단수의 조치가 적법한 행위로 불법 행위를 구성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조치가 관리규약을 따른 것이었다라고는 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런 조치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그 조치에 이르게 된 그런 그 경위, 그로 인해서 입주자가 입게 된 피해 정도 이런 걸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다라고 해서 요거 이제 정당행위 이론을 이제 끌은 거죠. 자,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 그 원고에 대해서 행해진 당초의 단전단수의 조치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를 다투면서 관리비 지급을 거부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3개월이 경과함으로써 3개월 이상 관리비 연체라는 관리규약상의 요건이 충족됐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는 그 종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피고 위법한 단전단수 조치가 그 시점부터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 있는 행위로 적법행위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죠?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판단 하에서 그 단수 기간 동안에 해당 호실을 사용하지 못한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결국은 뭐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정도가 되겠죠. 자, 아울러서 관리비 납부 의무도 이제 문제가 됐는데 이 관리 주체의 위법한 단전 단수,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운영 정지 조치 등 불법적인 사용 방해 행위로 인해서 건물의 구분 소유자가 그 건물을 사용 수익하지 못했다면 그 구분 소유자로서는 관리단에 대해서 그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또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관리단 입장에서는 그 점포에 대한 손해배상도 해줘야 되고 또 관리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런 이제 그 손해를 입은 거죠.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